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41년 만에 12월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겨울이 진짜 왔구나 싶은 하루인데요. 몸도 마음도 정말 꽁꽁 얼어붙지만 우리 계좌만큼은 빨갛게 수익 내면서 녹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춥습니다. 어제 너무 추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좀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코인 시장도 이번 주부터 점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이 토더 골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 또 따뜻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도 풀리고 우리 계좌에도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날씨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그 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열심히 활발히 열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많이 오른 코인들도 있고 조금씩 떨어진 코인들도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열심히 많은 코인들이 또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코인 이슈 흑과 백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의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실 오늘 악재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에 딱 이게 맞는 그런 악재는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살짝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에 우리 한국이 역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확률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률 중에 내년에 10% 확률로 역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불균형이 좀 많다, 심하다. 그리고 거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 그러니까 올해 초 1월, 2월, 3월에 코인 시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사도 막 올라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데나 막 다 올라갔어요. 막 엄청나게 올라갔고 강남이라든지 이런 집값도 또 올라가겠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갔고 또 올라가겠어 했는데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도 더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 지금 가상자산의 가격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위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밑에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빠르고 물량 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품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가계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인데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대출금과 이 집값이 맞지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취약 지수가 100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금융 지수가 뭐냐면 그 금융 위험 지수가 뭐냐면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이 100에 도달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96년 이후에 최대치, 그러니까 96년 이후로 100이 안 나왔는데 올해 10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고점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코인 시장의 악재냐? 아니 부동산 가격이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랑 코인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인 하나만 투자한다, 또는 주식 하나만 투자한다, 또는 부동산 하나만 투자한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만 투자해라는 이건 좀 옛날 말이고 요즘은 주식과 코인 또는 코인과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그 대출금이죠. 대출금을 갚기 위한 흐름으로 나왔을 때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팝니까? 코인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었던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안정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세를 탔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투자 심리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심리 자체는 뭐 50대 50이라고 본다면 냉랭한 게 한 5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좀 활발한 게 48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과 코인의 관계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가 지금 코인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오늘의 악재가 너무 제가 찾는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악재가 생각보다 없어서 오늘은 그 악재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이 앞당겨진 테이퍼링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제목만 봐서는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마다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변동성,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형성된 이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조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 21일부터 이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있죠. 일제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오미크론 변수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이 오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죠. 일단은 정답은 일단 기업 실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모든 기업들이 일정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나눠서 발표하는 기업 실적들이 있습니다. 자, 12월 중순에 있었던 이 기업 발표들이 너무나 좋은 발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 때문에 이 11월 말, 12월 초 FOMC 오미크론의 변수가 있지만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높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보는 건 우리 경기 나쁘지 않아. 모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 절대 공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될 때 많이들 발표를 하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 상황을 실적 장제라고 합니다. 이 실적 장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일단 유동성 거품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많이 그리고 그 기술주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거품이 꼈었는데 주가가 폭등한 기업 실적에 대해 신경을 좀 곤두세우셔가지고 최근에 이 테이퍼링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졌었죠. 이 기술주와 암호화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 기술주의 행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같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 기술주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암호시장 화폐의 변동성에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나 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이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실적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 이슈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코인사부님.
예, 뭐 오늘 또 호재는 또 NFT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세계 글로벌 거래소 중에 상위에 속해 있는 이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NFT 담보대출 상품을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뭐 바이낸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바이낸스 그다음 뭐 FTX 그다음 코인베이스는 이미 이 NFT 담보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해서 이제 크라켄도 좀 이제 동참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금 늦은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담보대출을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NFT 코인을 담보로 이제 뭔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택, 뭐 토지 담보대출, 뭐 주택 담보대출 하면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NFT 담보대출도 NFT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코인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거래소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상당히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큰 거래소고 이 하루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품을 출시를 해서 유동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도요, 뭐 1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뭐 예술품에 대한 또는 뭐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NFT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T가 이 또 담보대출을 또 크라켄에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NFT는 열기가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의 사람들이 뭔가를 더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더 이 화폐로서의 가치로 생각했을 때에는 NFT 쪽이 좀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NFT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FI, DeFi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은 뭐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든 얘네들도 NFT에 다 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제 막 예전에는 뭐 CFI냐 뭐 DeFi냐 이렇게 편을 좀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다 NFT로 좀 속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NFT라든지 이 메타버스에 좀 이제 가입을 하려는 좀 그런 생태계에 들어가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또는 좀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고 또 그 부동산을 내가 또 마음대로 꾸며서 또 그 꾸민 거에 대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30평, 40평짜리 산다고 했을 때에도 정말 그 땅값이 비싼 데는 3, 40억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멀티버스 상에서의 내가 원하는 지역의 땅값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이면 또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가상현실이지만 앞으로의 가상현실이 정말 우리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발전하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솟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NFT는 그 NFT로 그 땅을 소유를 하면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게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NFT에 열광을 하고 그 열광을 하니까 크라켄이라는 거대 거래소에서도 이 상품들을 출시해주는 모습들, 어제 뭐 바이낸스나 뭐 FTX 정도는 빨리 나왔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거래소들, 그 밑에 있는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속속들이 출시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의 NFT 시장은 정말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NFT 시장이 올 한 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매일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NFT 이슈는 정말 하루에 한 개씩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슈가 특히나 호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졌듯이 NFT 시장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보여주셨는데요. 특히나 뭐 이번 올 한 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또 이렇게 크라켄 같은 거래소에서도 이제 대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 저는 오늘 게임 관련해서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vs 컴투스인데 일단은 해외에서도 이 게임 관련 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쳐지지 말자 해서 위메이드 포함 컴투스가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경쟁을 조금 본격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P2E 미드4가 이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을 때 성공을 거뒀었기 때문에 위메이드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 블록체인 100개를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자, 여기 온보딩은 한 배를 타다, 한 배를 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새로운 게임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면서 위믹스와 함께 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는 여러 게임 회사와 이제 온보딩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믹스 자체의 부피를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컴투스 그룹 또한 이제 C2X라는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고 게임 플랫폼인 하이브, 저희가 아는 하이브 있죠. 그 하이브를 핵심으로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플랫폼 경쟁 본격화가 이제 진행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생태계가 조금 더 강력하게 구축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P2E가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는 RPG 게임 있죠. RPG 게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부터 이 게임 매니아 혹시 아이템베이 같은 그런 곳에서 어릴 때부터 이게 돈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P2E는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위메이드, 그 다음에 컴투스와 같은 큰 기업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위메이드는 이미 만들었지만 컴투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두 회사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면서 성공을 하면 블록체인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성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안정성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고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규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P2E 게임 시장에서 양대 산맥 구도를 이어가 나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컴투스가 이 경쟁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위메이드의 위믹스나 컴투스의 C2X 같은 코인들도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코인 이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또 그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NFT 관련 코인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이제 그 전주인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코인입니다. 바로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코인인데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가상 부동산,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인기가 너무나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가상 부동산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중개를 해주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제 디센트럴랜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게임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플랫폼들, 그다음에 뭐 안에 뭐 캐릭터들, 뭐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나는 굶지만 캐릭터는 뭐 비싼 거 입혀야 된다, 비싼 거 들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꾸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또는 NFT, 게임, 특히 이런 쪽들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게임 캐릭터 하나에 뭐 12억,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그 12억도 못 사서 안달이고 막 15억 주겠다, 20억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루에 또는 한 달에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캐릭터에 따라서 그 채굴 양에 뭐 차등을 두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건 뭐 그 게임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뭐 몇 평을 갖고 있느냐, 뭐 몇 픽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위에다 뭘 했느냐에 따라서 채굴하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뭐 채굴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 부동산에서 뭐 매달 3억씩 코인이 채굴이 된다면, 뭐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이 채굴화 된다면 3개월이면 본전을 뽑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활동에서 얼마나 괜찮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3개월 만에 본전 회수가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인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NFT가 더 활성화되고 메타버스가 더 기술력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뭐 플레이어분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의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이머, 세 부류라고 해야 되겠죠. 완전 그냥 게임에 이제 몰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서 게임도 하지만 나는 채굴도 같이 한다, 병행을 한다, 이런 이제 약간 재미와 수익 이런 걸 같이 추구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어떤 분들은 나는 수익만 본다, 게임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가 뭉쳐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고 있고, 그런 그 발전 속에서도 또 이제 뭐 재미, 수익성 이런 것들,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고 있고, 돈도 그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NFT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디센트럴랜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차트 자리가 이쪽 자리였습니다. 이쪽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목표가까지는 아니에요.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디센트럴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가격, 뭐 6,000원이라든지 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반등했다가 좀 횡보 쭉 하다가 이때 이제 그 1, 2, 3월 뭐 불장 때 쭉 올라가지고 흐름 보여주었다가 시장 빠질 때 디센트럴도 잠깐은 빠졌어요. 하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횡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NFT 시장이라든지 뭐 갈라게임즈 이런 것들이 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급등을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눌렸다가 횡보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충분한 눌림목 자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안 좋아서 눌린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잠시 횡보를 하고 있고 눌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지라인 대를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더 좋은 장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다음 주에 충분히 6,000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럴랜드 뭐 특징주인데 뭐 매수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이슈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있죠? 별표 눌러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사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가상자산 부동산이 굉장히 유망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종류에도 정말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이 관련된 코인들을 모두 별표 쳐놓고 좀 유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뭐 사실 그 중에서 뭐가 이제 하나가 뭐 대장이고 네. 그다음에 뭐 대장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대장 코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코인에서는 뭐 하나가 100% 올라가면 덩달아 똑같이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해서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면 주도주가 한 20% 내지 10% 15%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코인에서는 여태까지 쭉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대장주라고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먼저 뭐 150% 뭐 200%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뭐 그 다음 후발주자 그러니까 주도주격의 코인이 한 30% 내지 4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요게 대장주다 해서 사고 뭐 요게 아니다 해서 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 가상부동산 또는 이 NFT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을 모두 다 보면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샀다가 급등해서 팔고 또 다른 거 옮겨가서 또 급등해서 팔고 이런 이 순환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주식과 코인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코인들별로 순환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디센트럴랜드가 단연 가상부동산 이 관련 코인의 대표격이긴 하지만 이걸 필두로 해서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코인 사부님이 이제 디센트럴랜드를 가져왔다면 저는 이제 샌드박스. 네. 또 둘을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디센트럴랜드, 근데 샌드박스는 떼놓을 수 없는 사이인데 보통 이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는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자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이 샌드박스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유사한 그래픽과 이제 게임성 때문에 블록체인판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죠. 차이가 뭐냐면 게임에서 제작하는 아이템, 그다음에 부동산 등등의 재화를 이제 NFT, 자꾸 NFT가 나오는데, 자, 이 NFT로 만드는 점. 자, NFT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사용자들이 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제작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 샌드박스 가격이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메타버스 붐이죠. 붐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코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사부님이 말씀하신 이제 디센트럴랜드도 그 중에 하나인 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샌드박스는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죠. 부터 투자를 받았고 지금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코인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코인 사부님이 말씀하신 나는 못 입어도 이 캐릭터는 입혀야지 해서 그 샌드박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걸 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아디다스 옷을 입히거나 할 수 있죠. 저는 못 입어도 그 캐릭터는 입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조금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샌드박스 현재 12월 23일 날 21.6%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구나. 그리고 그 위에 박스권에 도착을 하면서 확실히 많이 떨어졌던 12월 4일 그 전에 가격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밑에 보시면 이 MACD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른 보조 지표를 추가를 했는데 이 CCI라는 지표입니다. 이 CCI라는 지표와 이 MACD 지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격 자체는 현재
2,05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이 코인 자체는 메타버스 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이 메타버스 세계관 자체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메타버스 세계관에 조금씩 발을 담그고 확장을 해간다면 전 고점이죠. 1,59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차트적으로는 샌드박스가 오르는 만큼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가 오를 때까지 조금 숨을 고르지 않을까, 같이 가기 위해 조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차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코인 한수님께서 MACD 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보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 네. CCI 지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 코모디티 채널 인덱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동평균으로부터 현재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샌드박스 같이 한번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샌드박스 차트에 보면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있고 0이 있습니다. 자, 0은 그 20일 동안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게 20일인데 20일 동안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0으로부터 밑에 있냐 위에 있냐, 그리고 마이너스 100으로부터 밑에 있냐 위에 있냐, 반대로 또 100으로부터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죠. 지금은 샌드박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0 평균보다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평균으로 내려가기 위해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월 25일부터 지금 평균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 사람들은 이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팔아야겠다라는 심리를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꺾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팔려는 심리가 강하나 보다. 그래서 100으로 가려는가 보다, 혹은 0으로 가려는가 보다, 매도의 시기를 포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0에 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매수해야 돼. 아직 평균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겠죠. 마이너스 100의 밑에서부터 조금 꺾일 때 매수, 그리고 0을 또 넘어설 때 매수, 그리고 100을 넘어설 때 매수,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부분을 통해 또 매도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CC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으로부터 가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표인지 알려주는 건데요. 매매 전략에 사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두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코인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최근에 계속 NFT 관련돼 있는 코인을 갖고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코인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하이브라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하이브 상당히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코인이고, 사실 NFT 코인들 중에서 안 유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가져 나왔는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 개발부터 이제 소셜 게임까지,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이 돼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뭔가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도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 가지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만 집중하고 있다, A라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또는 A, B라는 두 가지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제 새로운 도입을 할 때 C라는 걸 도입을 할 때 완전 새로운 신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하지만 A, B, C, D, E, F, G 다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입맛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이걸 또 결합시켜서 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하이브는 아시겠지만 하이브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 플랫폼을 또 이제 사용자들이 뭐 많이 사용할수록 또는 단일 계좌를 여러 번 사용할수록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코인이 바로 이제 하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파트너십이 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하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다 보면은 뭐 코인이 쭉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사업이 안 된다거나 또는 뭐 커뮤니티에 뭐 글이 안 올라온다거나 뭐 거래소와 뭐 연락이 안 닿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예전에 업비트에서도 뭐 유의 종목 25종목 해가지고 떴던 것들 다 보면은 업비트 거래소와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뭐 또는 뭐 커뮤니티가 뭐 확인할 수가 없다 글이 안 올라온다 막 이러면서 뭐 자기네 기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유의 종목을 지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좀 배제시켜 놓고 좀 안전한 코인이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마지막 이유 바로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뛰어들려고 하는 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메타버스 생태계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NFT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낮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NFT는 코인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업 구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들이 투자를 하면은 이거를 성공시켜 주겠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먼저 만들어서 코인을 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사업 구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NFT 바로 신생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플랫폼 안에서의 또 많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 생태계에 뛰어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구상을 먼저 해놓고 생태계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하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또 싹 올라왔다가 계속 횡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 좀 이게 차트를 좀 넓게 보고 있는데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가까이 봐도 뭐 사실 별 움직임은 없었어요. 뭐 적당한 저항 라인 때와 적당한 지지 라인 때를 잡아주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던 이제 코인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상당한 인내의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죠.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던 찰나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1,000원에 있던, 그러니까 사실 뭐 1,000원 밑에였죠. 1,000원 밑에 있던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4,000원까지 약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 라인 때 또 형성하죠. 여기서 원래 그 올라오다가 항상 이제 하락으로,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반전하는 패턴 중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어깨 찍고 내려왔다가 머리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어깨를 찍어줘야 되는데 찍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눌러버렸거든요. 근데 이때 아시다시피 그냥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하락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올 겨를도 없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상승 반전하는 패턴이 다시 나오죠. 뭡니까? 원형 바닥 패턴을 이쪽에서 만들어주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승 반전 패턴이 나올 때는요, 다 공식이 있어요. 하락을 시작했던 부근,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여기 중간선부터 밑에 구간까지 찍어 놓은 요 부근만큼의 요 갭만큼을 그대로 올려본다면 어딥니까? 예전에 4,000원을 넘어섰던 구간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충분히 하락을 시작했던 원형 바닥을 패턴에서 상승 반전 패턴 기대 수익은 또 그 이상을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원래 좀 제가 아침에 이거를 봤을 때에는 이게 2,1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방송국에 오는 사이에 가격대가 좀 올라서 그랬지만 그래도 2,300원 이하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기대 수익은 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4,0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노릴 수 있는 가격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여기까지 무난하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대가 바로 3,000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 이상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기 지지 라인대를 잡고 있는, 그다음에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1,890원을 잡아놓는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고수익률을 놓을 수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스팀이라는 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놓고 웹 3.0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같은 흐름에서는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이렇게 발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NFT의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이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인사부님께서 이번에 분석을 해주시면서 원형 바닥 패턴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차트에서 원형 바닥을 찾고 싶다 하시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딱 몇 가지 있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아마 이 첫 주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하락 반전이다, 상승 반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승 반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눌렸다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아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다가 뭐 하락했다.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 반대로 바꾸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깨 나오고 머리 나오고 어깨 나왔다. 그럼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것들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형 바닥 패턴은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너무나도 간결하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원만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꼭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원형 바닥 패턴인데, 원형 바닥 패턴 중에서도 좀 변칙이 있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잘못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게 원만하게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이 선을 그어보면 원만한데, 제가 지금 이 차트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못 그어서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원형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차트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눌러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원형 바닥 패턴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왔다가 횡보했다가, 그냥 내려왔다가 횡보하는 그냥 하락으로 지속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완만하게 내려오잖아요. 완만하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끝에서 꼭지점을 찍어두고 제일 저점을 한번 찍죠. 그러고 나서 쭉 다시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원형 바닥 패턴, 그러니까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원형 바닥 패턴이라든지 뭐 역 헤드숄더 패턴 같이 상승으로 반전하는 패턴을 기대 수익을 노려봤을 때에는 기준선이라는 걸 그려볼 수가 있어요.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을 시작하는 부분, 바로 이쯤에서 하락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형 바닥 패턴이면 그냥 무난하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을 때에는 기대 수익, 이 기준선과 이 가장 하단의 꼭지점, 요만큼의 갭을 위쪽으로 올리면 기대 수익률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이제 코인 한수 전문가가 이따가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또 잘 설명해 줄 거니까 늦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원형 바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왜 이 하이브 코인을 매수가와 매도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헤드앤숄더와 역 헤드앤숄더 같이 좀 복잡한 이 지표 차트 모양보다도 좀 더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원형 바닥 패턴을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건지를 좀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니까 돌려보시면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 이제 스트라고 하죠. 일단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21일 날 이제 공략주 에이브였는데, 에이브 제가 23만 원에 매수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33만 원, 한 10만 원 이상 상승해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23만 원이었지만 목표가를 훌쩍 넘어서 그때 제가 무료 톡방에서 지금 가격까지 내다보시라. 그리고 제가 한 32만 원까지 한번 내다보시라고 추가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공략주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으신 분들이 부르는 스트라고 하죠.
이름이 너무 긴데 그래서 스트라고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코인이냐? 메시지 플랫폼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뎁을 사용하는 메시지 플랫폼인데 이 스인트에 뭐 골렘, 그러면 어거 등등 이더리움 기반의 뎁 코인들이 붙어서 이 스인트라는 메시지 플랫폼에서도 다른 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 있죠. 자, 이 스인트라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때마다 조금 기대 가치를 크게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것도 처음에는 단순한 메시지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 플랫폼이 주위에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등등 여러 앱들이 붙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충분히 이 스인트도 주위에 다른 코인들이 붙으면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일단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SNT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현재는 89.8원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이 CCI와 MACD를 통해서 조금 추천을 드리는 내용인데 일단은 가격부터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89.8원인데 저는 88원과 93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10원까지 한번 내다보시라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110원을 뚫고 넘어간다 그때는 제가 무료 톡방에서 비중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가격까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83원으로 잡아드렸고, 자, 이 추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조금 전에 이 샌드박스를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이 CCI, 현재 이 CCI도 일단 0에 많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CCI가 0 밑에 있고 그러면 0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웬만한 코인들은 100을 넘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도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100 넘을 수 있어 라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MACD 저번에 제가 방송할 때 이 MACD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렸었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골든 크로스는 며칠 전에 났지만 현재 단단하게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출발하기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93원과 88원에서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시겠지만 이 93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93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약간의 또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매수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에이브 같은 경우에 정말 단기간에 50% 가까운 수익이 났잖아요. 네. 코인 한수님께서 좀 트레이딩을 하실 때 네. 좀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시는지, 단타 스타일이신지 스윙 스타일이신지 중장기로 보시는지 다 다르겠죠, 물론. 네. 저는 조금 일단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좀 안정적인 금액, 아마 23만 원이 좀 안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시를 드렸을 겁니다. 물론 더 밑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지표들 있죠. 물론 더 많은 지표를 보겠지만 그 지표들이 모두 조금씩 이거 오르겠다라고 모두 일치를 했을 때 그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가격이 좀 또 운이 좋았는 건지 또 다음날 바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연달아서 폭등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격을 제시를 혹은 매도 그 금액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또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인 한수님의 공략주였던 하이브 50% 가까운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에이브였죠.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로 주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편하게 가까이서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과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